자, 그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진 청와대는 즉시 사표를 수리하고 그참에 신현수 민정수석도 사표 수리하고 그 자리에 민변 출신 감사위원을 앉혔습니다. 자, 윤 총장이 이제 오늘부터 자연인으로 이제 사회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의 사회적 행위는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정권은 지금 당황을 해서 밀어붙이던 검찰 해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갖다가 지금 유보하고 아마 4월 7일 이 보궐선거 전에 그 쟁점이 확산되어 가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보고 이제 유보를 하면서 선거 이후로 이제 타이밍을 볼 거라고 봅니다. 자, 윤이 결국은 출마 제한법을 만들려고 하는 5일 전에 그만두고 김할배가 이야기하는 별의 순간이 오는데 그걸 붙잡아 이렇게 말도 하고요. 그리고 윤이 지금 사표 수리 때까지는 휴가를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어제 정치적으로 수용한다 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수용되기까지는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가서 정식 수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은 총장 직무 대행 체제로 가고 퇴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윤석열이 지금 정치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반기는 척 하면서도 내부에 우려를 갖다가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이 정치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기득권에 거리를 둬야 된다.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한다든지 또 이 재벌의 스폰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윤은 또 하나의 이 기득권 정치인으로 그 순간에 전락해 버립니다. 자, 정치를 하지 않던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려면 다음날 아침부터 사무실도 필요하고 집기도 필요하고 월급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지 몰라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돈과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돈은 기득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대 좌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기득권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홍준표나 황교안이 결국 개혁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특히 황교안 같은 경우에 당대표 선거에서 막대한 돈을 쓰면서 장외에 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다 자금들이 나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자, 홍준표가 여러 가지 대선 당대표 등을 치르면서 그런 돈들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보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 동당, 저 당의 유력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돈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적인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나 개혁 그런 가치를 담은 정책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이나 박영준이가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정치를 하고 있고 안철수가 새 정치를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들에게 발전이 없고 혁명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이 사회에 사실상 수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가장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득 언론 또 기득 재벌, 기득 정치인, 기득 스폰서 등에게 그냥 이 수용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을 두고도 법조계에 가까운 사람이 안대희다, 박영수다, 뭐 이런저런 정상명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와 가깝다라는 사람들 보면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나와서 변호사로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이 사회의 기득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모인 지지는요, 이 수구들 지지도 아니고 좌빨들 좌우 극단의 지지도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모인 지지는 이 사회의 건전한 변화를 바라는 공정과 정의와 기회균등을 정말로 바라는 상식적인 좌우 사람들과 중도에 있는 사람의 일부 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해가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리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정치에 대선에 성공하려면 윤석열은 그들을 공고한 자신의 지지자로 계속 굳혀가고 또 더 많은 지지들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득권과 결별하는 정치를 해야 돼. 정치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이 상식은 틀린 겁니다. 비루한 서민들조차도 정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는요, 돈하고 관계없다라는 부분을 보이려고 혁명 21이 창당을 지금 한 겁니다. 사실상 절차만 남아있지 형식적인 겁니다. 창당을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정치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정치는 결코 고비용 구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로 돈 없이도 최소한의 부분으로 책상 갖다 놓고 팩스 갖다 놓고 주소만으로도 그리고 유튜브 방송만으로도 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혁명 21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당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 실험 자체만으로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야말로 초란 사무실에서 초란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가 기득권과 어울리고 기득권의 도움을 받고 기득 언론의 지지를 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실패가 예정된 길이다. 황교안도 실패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되고 난 이후에 실패하는 것. 박근혜 대표적이잖아요. 싸울 때는 그래도 강단이 있어 보이고 전 대통령의 딸로서 충분히 호랑이 딸도 호랑이다라고 비춰졌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야말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철저하게 반기득권으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이 기득권과 어울리게 된다면 그때는 그 앞길은 고난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 공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과 정의요. 자, 윤석열의 캐릭터의 핵심은 그가 적어도 조국의 칼을 들이민다. 조국 편도 좀 있지만 조국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으로 상징되는 겉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말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런 기득권. 기득권은 우파 기득권도 있고 좌파 기득권도 있습니다. 좌우 상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불공정과 반칙과 그들의 기회를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이걸 잡아보겠다 하니까 그에게 지지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정면으로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윤석열의 지금 지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또 그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많은 이런 기대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극하게 불공정하고 정의는 진짜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어로만 존재하죠. 그리고 기회는 매우 불균등함.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이 과연 가짜 정의, 가짜 기회 균등, 가짜 공정을 말한 문가리 패거리와는 다르게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윤석열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윤석열 총장은 서민의 삶을 보듬어야 된다. 그래서 서민의 표가 그야말로 콘크리트처럼 굳게 받쳐줘야 그가 성공합니다. 그는 고향이 충남 공주지만은 서울에서 사실상 태어났고 그 고향은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주의에서 윤석열은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지역주의 대신 철저하게 이 사회의 80%를 점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대한 애정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정책 가치들과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서포 15조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이 지금 희망하는 이 사회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시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이런 가치를 가지고
알박기 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M&A를 해서 뭘 추구하겠다 얻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서민의 삶을 보듬으면서 서포 15조의 가치로 갈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윤 총장에게는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것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고, 자, 그가 검찰로서 오랫동안 종사해 왔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그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정치를 지망하고 대권을 지망하는 사람이 초장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상층 인물이 뛰어들자마자 무너지는 이유는 그가 이 정치를 도대체 무엇이 정치인가를 그 시대에 걸맞는 화두와 아젠다로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고루한 행동을 하다가 순식간에 비판 속에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득권,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서민의 삶을 보듬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윤석열의 정치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게 없다면 정치에 아예 뛰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